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신도시 출근 지옥 그만, 교통망 구축 앞당긴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이 신도시 3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관련해서 일단 신도시가 선정된 이후에 진척 사항이 너무 더디다. 근데 이제는 지구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교통망 관련한 대책을 바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 철도가 최대 8년 정도 단축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교통망 구축을 앞당긴다. 요 대책이 수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길 좀 볼까요? 마지막 문장.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기 신도시 대비 이 도로는 2년, 철도는 최장 8년 5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신도시 선정만 하지 말고 교통망 구축도 바로바로 1년 내에 계획 세워서 발빠르게 추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네, 100만 명 심리상담 지원 자살률 10년 내 절반으로 쌍따옴표가 붙었죠. 지금 정부가 100만 명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살률을 10년 내에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아예 국정 어젠다로 삼고 집중적으로 좀 케어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아예 그냥 혁신위원회도 설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27년까지 24, 25, 26, 27, 4년 동안 100만 명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어제는 윤 여지도부, 오늘은 김기현 인요한 회동. 네, 어제 오찬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그리고 다른 한쪽에 네, 지금 김대기 실장인 걸로 보여요. 지금 같이 모여서 어제 오찬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는 이렇게 만났고요. 오늘은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만난다. 지금 혁신위와 김기현 대표 간에 팽팽한 지금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좀 오찬을 했다라는 거 어떤 의미냐. 그 가운데 바로 이튿날인 오늘은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만난다. 그럼 여기선 또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 얘기는 대담으로 잠시 뒤에 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네, 산업장관 안덕근 유력, 방통위원장 김홍일 오늘 지명. 네, 산업장관의 안덕근 지금 이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하다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근데 산업장관 있는데 그럼 박문규 장관은 어디 가는 거야? 박문규 장관은 사실 취임한 지 3개월 됐죠. 하지만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임으로 안덕근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방통위원장의 김홍일 권익위원장 얘기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오늘 지명이 될 걸로 보인다. 오늘 지명이 된다라는 소식도 같이 담겨 있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조희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 긍정 검토. 네,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죠.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압수수색영장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대체 사전신문제가 무슨 얘기냐? 이걸 좀 볼까요? 영장 청구를 했을 때 판사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이걸 청구를 하면 이 재판부가 영장 판사가 보고서 발부를 해주죠. 근데 그러지 않고 관련 인물을 불러서 신문을 한 뒤에 하는 방안을 사전신문제를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내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네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총선 선거구 서울 노원 3개에서 2개로 전북도 한석 줄여야.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어제 선거구 획정위가 드디어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죠. 하지만 만시지탄입니다. 어쨌거나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제출한 내용을 좀 보면은 서울 노원이 원래 3개 지역구였는데 2개로 줄었고요. 전북도 한석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회의원 수가 줄었나? 아닙니다. 일단
253개 지역구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인천과 경기에서 한 석씩 또 늘어났다. 전체 한 6개, 합구분구를 합치면 6개 정도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대해서 일단 야당은 이거는 좀 불공정하다. 이거 여당 텃밭은 왜 조정을 안 했느냐, 편파적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에 제출한 이 변경안, 획정위의 이 안이 최종 성립이 될 수 있을지, 확정이 될 수 있을지도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저희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철도 이 위로 지금 다 하얗게 지금 눈이 내렸는데, 아유, 눈이 예쁘게 내렸네가 아니고요. 눈이 무섭게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지금 이 독일 민헨에 12월 최대 적설량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44cm가 쌓였다고 해요.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건데, 독일 민헨만 그러냐, 러시아 모스크바도 145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은 곳곳이 한파, 폭설로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거, 기후 변화의 문제겠죠. 네, 다음은 저희 오늘 오랜만에 비타민 E를 좀 섭취를 해보자라고 해서 좀 들고 왔습니다. 오늘 비타민 E 뭔지 같이 보실까요? 물가 상승폭 넉 달 만에 꺾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여전입니다. 네, 물가 상승, 물가가 오르기만 하고 떨어졌다는 소식은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것도 상승폭이 떨어진 거지 물가 자체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물가 상승폭 넉 달 만에 지난달 3.3%가 상승했었는데 이 지난달 3.3%가 상승했다. 이 얘기는 그 전월 대비 0.6%, 0.56% 정도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밑에 여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폭입니다. 상승률이 1월에는 5.2%까지 갔다가 조금 떨어졌죠. 그러다 7월에 2.3을 찍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10월에 3.8% 그리고 지난달 11월에 3.3까지 약간 0.5, 0.6 정도 포인트가 지금 떨어졌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이유가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다. 채소, 과일 등등 이게 우리가 지금 체감할 수 이런 부분들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사실 그런 부분인 거죠. 여기에 부담은 여전하다라는 거. 결국 먹는 데는 사실 돈을 아끼는 데 좀 한계가 있긴 있죠. 체감 물가가 여전한데,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식비 아껴 해외여행. 올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짠테크와 여행이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식욕, 먹고자 하는 이런 거, 이 식욕보다도 더 앞선 게 여행욕이더라. 식비를 아껴서 해외여행. 네,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굉장히 해외여행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비를 아껴서 해외여행 가야지라는 사람도 늘었다라는 거. 하지만 돈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성비 있는 여행을 좀 챙기면서 짠테크, 여행이다. 이것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볼까요? 네, 압력솥같이 집밥 관련한 상품의 매출이 늘었다. 반면 여행 상품 주문 건수도 8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마냥 아끼고 허리띠만 졸라맬 수는 없죠. 가끔 또 한번 콧바람도 좀 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